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멸의 4개 코인, 비트코인까지 하면 5개 코인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 코인들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유틸리티 모듈, B2, 이게 비트코인 레이어 2라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0%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간 지나면 떨어질 겁니다. 비트코인 스테이킹 하면 거버넌스 참여 자격도 주고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세요.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비트코인 맡기면 이자도 주고 또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대출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미래의 트렌드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빚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투자도 B2, 사업도 B2, 아파트를 사도 B2죠. 요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좋아하죠. 이게 미래에 없어질까요? 비트코인을 맡기시면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제공하는 ETF, 이건 POS 체인, 비트뿐만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에 실제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넘쳐서 흘러 다닙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실제 유동성보다 이제 빚의 대출을 받은 것을 또 투자하고 이걸로 물건을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역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펌핑이 됐다가 내려갔다가 펌핑이 됐다 내려갔다. 이걸 대략 정확히는 아니고 대략 4년 주기라고 하는 거죠. 전 중요한 게 그래서 사이클 플레이 좋은데요. 바닥에 전부 그냥 사겠다. 꼭지에서 난 100%다 팔고 유유히 떠나겠다. 요 생각만 저는 안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비트코인은 참고로 이제 그 높낮이가 이제 예전처럼 수십 배 올라가는 거 이제 특히 단기에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CFTC 위원장 아직은 지명자입니다. 아직 그 CFTC에 들어오진 않았고요. 자, 이 사람이 친코인 인사로 유명하죠. 알고 봤더니 340만 달러. 지금 칼시 여기는 코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이서의 멤버입니다. 주식이랑 미양도 주식, 옵션도 들고 있죠. 이게 지금 아직은 시장 구조법, 그 전에 지니어스법이 먼저 통과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시장 구조법이라는 게 통과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면 아무래도 SEC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SEC도 여전히 코인에 관여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CFTC에 권한이 더 많이 주어지겠죠. 코인을 70%가 이상이 상품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선물상품거래위원회 쪽으로 권한이 가겠죠. 이 위원장이 아직 상원 인준 절차를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이분이 친코인 인사고 코인의 내부자가 되겠죠.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코인 예측 시장에 임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주식도 있고 옵션도 들고 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영어로 Crypto is here to stay라고 하거든요.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미국의 상원 의원입니다. 여기 신시얼 루미스가 지금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발언을 해요. 미국 정부가 현재 비트코인 20만 개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 수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진행된 감사. 지금 감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해당 정보는 갑자기 기밀로 분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정부가 그 지갑에 코인 들고 있고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거 공개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말을 또 뒤집었네요. 비트코인 정부 지갑을요. 이게 약간 데자뷰라고 합니까? 제2의 포트녹스가 될 것 같다. 이제 어디 이제 저장하는 곳에 남겨뒀는데
실제 뭐 실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하는데 시원하게 밝혀주지는 항상 않죠. 아, 뭐 있다니까 충분해. 금 있어. 왜? 뭐 보여줘? 뭐 맨날 이래놓고 어물쩍 넘어갔었잖아요.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야 뭐 쟁여놓겠죠. 뭐 5년간 뭐 100만 개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근데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놓고 여기에 알트코인도 집어 놓지는 않을까? 알트코인도 사지 않을까? 지금 정부 이렇게 되면 지갑이 깜깜이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내러티브는 뭡니까? 비트코인 퍼스트입니다. 비트코인 최고, 킹왕짱 이거예요. 지금 컨퍼런스에 로버트 미치닉이 이제 블랙락으로 치면 코인 쪽에서 제일 높은 임원이라 보시면 돼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2%를 비트코인에 사세요.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작년 7월이었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쌓아놓자 공약을 했는데요. 이 워딩, 저 워딩, 전략 비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트럼프 머리에서 나왔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본을 써줬겠죠. 누가 써줬을까요? 블랙락이 지난 하락장 혹은 그 이전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고 준비를 해서 코인판을 지금까지 짜왔습니다. ETF가 승인이 됐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 플래닛, 블록체인 그룹, 그 다음에 뭐 자산 토큰화 이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는 거죠. 전 세계 국가, 기업, 개인, 국부펀드, 연금펀드, 뭐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2%를 전략 비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비트코인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도 기회. 실은 가장 좋은 저는 자산은 당연히 비트코인이라 생각을 해요. 다음 기회는 혹시 또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블랙막이라고 하지만 걔네들이 외친다고 무조건 가겠어? 그러니까 이런 증빙 자료들을 항상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뿌려줍니다. 스트래티지 아시죠? 이 단어 자체가 전략 아닙니까? 스트래티지. 너희들 비트코인 사서 쟁여놓기만 하면 비투를 하든 주가가 수십 배 오르지? 이게 니들의 전략이 돼야 돼. 이게 스트래티지예요. 그 다음에 지니어스법.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재적입니다. 너희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패권 포기할 거야? 빅테크든 누구든 달러 이거 찍어서 스테이블 코인 찍어서 국가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지니어스하지 않아? 실은 워딩만 봐도 의도가 좀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자, 어찌됐건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률이 올해 출시된 74개의 암호화폐 관련 ETF보다 높다. 스트래티지 주가가 제일 많이 상승했다. 이거 지금 팩트입니다. 심지어 2배 레버리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조차 비트코인의 한 3, 4배 플레이가 되거든요. 여기에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2배 더 한번 땡겨보시죠.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처음에 사기를 치려면 처음부터 돈을 뺏으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돈을 좀 벌게 해줘야 돼요. 초심자의 행운, 뭐 기쁨 느끼게 해줘야죠. 이자 따박따박 지급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더 큰 돈, 빚을 내서 큰 돈을 갖다 바칠 테니까. 지금 이미 현실이 뭡니까? 비트코인만 그냥 아무 따 매수했는데 상장사의 주가가 수천 %가 늘어납니다. 지난 2년에서 3년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기에 관세 폭탄을 뻥하니 전 세계 터뜨렸죠. 대기업도 힘들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 괜찮을까요?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근데 옆을 딱 봤더니 비트코인만 샀는데 주식이 막 갑자기 수천 %가 올랐다? 이거 투자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장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장회사 특히 더. 주가가 바로 오르는데 이게 작년 2024년 ETF, 미국이 지금 ETF 지금 다 거의 뭐 90% 이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탑 20 ETF 이제 판매를 순위를 나타낸 거죠. 여기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블랙락의 ETF 1위입니다. 2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 3위
ARK Invest, 돈나머니 비트코인 ETF가 3위, 4위, Bitwise의 비트코인 ETF 4위죠. 5위가 뭔지 아십니까? iShares Ethereum Trust예요. 블랙락의 이더리움 ETF. 이게 5위예요. 이게요. 기존 전통 산업이나 전통 자산, 전 부동산 금 포함입니다. AI와 크립토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이 판을 이렇게 짜면 전 세계가 그쪽으로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이더리움이 사실 작년에 비트에 비해서 적게 팔린 거지 실은 선방했어요. 선방했는데 앙꼬를 빼놨죠. 앙꼬가 뭡니까? 이자죠. 이자 넣으면 제가 볼 때 불티나게 더 팔려 나갈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바람잡이들이 지금 트랙 바깥에서 지금 몸 풀고 있거든요. 뒤에서 또 보여드립니다.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죠.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자, 블랙락의 임원이 비트코인을 2% 할당해 보시죠. 근데 대상이 누굽니까? 국가, 기관, 연금 펀드, 국부 펀드, 부자, 부유한 패밀리 오피스들이잖아요. 이게 이미 지금 입박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미 증명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은 비싼 거예요. 과거에도 비쌌고요. 앞으로도 비싸질 겁니다. 근데 아직 좀 증명이 덜 된 것들, 안 된 것들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명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만 올인하라는 말씀이시냐?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알트가 비중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 아마 많다고 보여져요. 근데 비트코인도 조금이라도 사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들고 있다면 비트코인 오르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알트코인 오르면 알트가 오르니까 실은 더 좋은 거죠. 이게요. 이해는 됩니다. 비트코인 사봤자 그 뭐 2배 되겠어? 3배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10배, 20배, 30배를 사실 노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손실 볼 확률도 한 번쯤 생각하자는 거예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두 가지 다 담아 놓으셨으면 전 좋겠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저기 비트코인 1개, 2개 이건 이제 어렵죠. 과거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냥 금액 관계없이 한 50만 원, 좀 이제 100만 원 요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1개가 어려우면 0.1개도 쉽지 않죠. 그럼 0.01개를 목표로 사보면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저는 느끼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은 근데 알트코인도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트코인도 비트코인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하듯이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코인만 사시는 게 가장 좋겠다. 자, 미국의 크립토 차르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죠. 이 친구가 미 정부에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검토하겠다. 부채를 안 늘리면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돈이 남는 다른 정책에서 자금을 좀 빼오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 중립적 이것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정부 내에서 비트코인을 진짜로 매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여요. 하지만 두 번째, 생각보다 부채 없이 예산 중립적으로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하지 않고 사는 게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 실은 느껴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쉽지 않든 저 머리 좋은 친구들이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5년간 100만 개를 쟁여놓을 방법을 찾겠죠. 그 전까지 이제 우리의 장점은 뭡니까? 저 친구들은 그 방법 찾고 법을 바꾸고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상원 하원 통과하고 이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 어디서 끌어와야겠죠. 근데 우리의 장점은 우리의 단점이 있죠. 우리의 시드가 부족해요. 이제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장점 뭡니까? 바로 그냥 돈 있으면 업비트에 돈 넣어서 살 수 있잖아요. 앞으로 5년간 사든 10년간 사든 우리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비트코인 사서 모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어쩔 때는 단순한 전략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고민해야죠. 뻔한 월급, 뻔한 소득인데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금을 팔까? 저 장롱 속에 있던 달러를 좀 팔아볼까? 팔 거 더 없나? 보너스 이번에 나오나?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 숙제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숙제가 완료가 안 됐다? 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후에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죠? 어떻게 하면 그럼 더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더 많이 살 수 있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선 핑계, 후 불평 불만을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와서 에릭 트럼프, 뭐 둘째죠.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가 비트코인 세계에 입문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당연히 부동산 재벌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뭐가 그의 생각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꿨냐? 정치권에 아버지가 발을 들였겠죠. 은행권에서 일방적인 계좌 폐쇄, 보험 해지 등이 잇따랐고 이런 경험들이 이거 전통금융 은행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실감을 했다. 이걸 제가 그냥 간단히 나타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당연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민주당은 게리 겐슬러, 엘리자베스 워런, JP 모건 같은 은행의 전통 은행들이요. 공화당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코인 회사들, 지금 중국계 트론, 바이낸스, 테더, 지금 여기 지금 공화당 다 이제 그 편을 들고 있죠. 어떤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블랙락은 그럼 어디 편입니까? 빅테크는 어디 편입니까? 제 생각에는 블랙락이나 빅테크는요, 사실 당적을 불문합니다. 블랙락, 빅테크, 빅테크는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에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쪽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애플이든 구글, 아마존, 실은 다 민주당 쪽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공화당이 됐잖아요. 그럼 공화당 쪽에 당연히 로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줄 라인 서야 됩니다. 그거 찍혔잖아요. 지금 애플의 팀 쿡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민주당도 지원을 하고요. 공화당에도 실은 로비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그 대선 후보였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면 비트코인과 크립토 폭락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노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답정 노.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는요. 이거 누가 집권을 해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JP 모건 정필이 형님이 지금 말을 바꿨잖아요. 비트코인은 담배랍니다. 담배, 흡연. 나는 근데 담배 안 피워. 난 그거 싫어. 근데 내가 흡연권은 존중해 드릴게. 이런 유치한 워딩에 아직도 이제 속으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핵심은 뭐다? CBDC,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이 친구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 의견은 항상 그거죠. 막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점해야 됩니다. 선점해야 살아남고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캐나다의 투자사 캡터 캐피탈이라고 있어요. 여기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만 달러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샀다라고 하는데 어디 회사입니까? 캐나다네요. 근데 앞으로는 유럽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또 돈을 끌어와서 전환사채 발행해서 빚으로 하겠다? 비트코인을 사겠다. 지금부터요. 이 바람잡이들, 스트래티지 따라하는 바람잡이들 전 세계에 저는 많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계속 바람 잡아야죠. 자, 메타플래닛 또 비트코인 춤에 위해서 5천만 달러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게 이제 기사거리도 안 되는 시대가 됐죠. 일본이요.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홍콩, 중동, 라틴 아메리카, 한국은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결국 다 나올 거라고 봐요.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 비트코인 바람잡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 바람잡이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더리움 바람잡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샤프 링크 게이밍. 저는 사실 못 들어본 업체예요. 여기도 나스닥 상장. 항상 공통점 있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더리움 전략 비축을 발표한 다음에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등했다. 이더리움의 도박 자금이 급격하게 몰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요. 올 하반기 알트코인 바람잡이 나올 건데 그럼 어떤 코인 바람잡이가 나올 거냐? 아마도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ETF
뭐 이제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친구들, 또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바람을 잡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요. 지금 강남, 뭐 레미안에 저 뭡니까? 그 뭐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잠실, 서초, 강남구. 요쪽 아파트에 그냥 전국의 돈이 거의 다 쏠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쏠림 현상이 심해질 거라는 것을 당연히 의미합니다. 제 의견이죠. 잡코인, 100배 코인, 200배 코인, 작은 시총 코인 눈길 그만 주시고요. 우량 코인으로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업체, 이제는 뭐 이런 회사들이 뭐 회사명도 이제 헷갈려요. 비트코인 21개 샀다. 블랙록의 펀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9,900만 달러 엄청난 비트코인 현물 ETF, 본인 펀드인데 본인 ETF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따라쟁이가 전 세계 국가, 기관급 개인들로부터 점점 정말 무슨 뭐 산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크립토 이제 지수 ETF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탑 10 코인 ETF, 탑 20 코인 ETF, AI ETF, 이자 주는 ETF, 뭐 DeFi ETF, AI ETF. 이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알아서 그냥 알트코인, 우량 코인, 시총 높은 코인을 쑥쑥 패시브하게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제미니에서, 하지만 이거 지금 기관들 얘기, 주로 기관들이고요. 개인들은 어떤 코인에 먼저 손이 간다? 밈코인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주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의 31%가 비트나 이더보다 밈코인을 먼저 샀다. 근데 밈코인 보유자의 94%는 비트 이더도 들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밈코인을 통해서 유입이 돼. 근데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는 비트나 이더 등 코인 투자 경향을 확장한다. 전 이게 이렇게 들려요. 밈코인으로 단기에 100배, 200배 쫓다가 망했죠.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 역시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해야 되는구나. 저는 뭐 이렇게 들립니다. 밈코인 뭐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기본 룰은 밈코인은 이제 소액 위주로 하시고 그냥 한 10배 넘었다. 그냥 시원하게 익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죠. 솔라나가 29년까지 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다소 조금 부진한 가격 예측이죠. 500달러를 받자 한 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무려 4년 후인데 어찌됐건 솔라나가 지금 거래 중심, 밈코인 거래에 집중이 되어 있고 수수료가 낮고 높은 이제 TPS는 속도입니다. 다만 밈코인 기반으로 하는 것은 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안 될 것 같고 향후 2, 3년 동안 좀 과도기고 뭐 금융 앱, 소셜 플랫폼, 뭐 디핀 뭐 이런 것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전망입니다. 근데요, 그냥 4년 후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5배, 뭐 한 10배까지도 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솔라나가 고작 3배가 안 된다? 지금 가격 대비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초우량 코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펀더멘털이 훌륭한가? 예를 들면 특장점이 있어야겠죠. 물론 단점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없던 어떤 그 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펀더멘털입니다. 한번 투자하기 전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들이 선택했는가? 대표적인 게 그들이 이제 선택을 했으면 미국에서 ETF, 현물 ETF, 뭐 지수 ETF 안에 집어 넣겠죠. 세 번째, 오랫동안 모진 고난을 겪었고 생존을 했는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 보면 여기에 통과한 코인은 저는 비트코인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여기에 이제 하나 정도 더하자면 도지코인을 꼽아봤습니다. 도지를 왜 마지막으로 했냐? 물론 시총도 좀 낮지만요. 2번, 3번은 통과를 했죠. 근데 1번, 밈코인에 실은 펀더멘탈이 애매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도지는 그들이 워낙 이제 너무나 노골적으로 선택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모진 고난을 겪었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도지까지는 집어 넣습니다.
솔라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펀더멘털, 사실은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엄청나게 이미 비자 카드보다 거의 빨라요. 빠른 속도, 수수료 이미 엄청 싸요. 이 밈코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을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밈코인에 좋다 카더라 하니까 전 세계 우후죽순 솔라나 위에 밈코인을 한 거죠. 엄청난 배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수용이 되냐, 얼마만큼 빠르냐, 진짜 쓰기에 좋냐. 사실은 그 밈코인을 통해서 솔라나의 극한의 테스트를 저는 거쳤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까? 이더리움 신청했죠. 그리고 점프 크립토에서 그 파이어 댄스 업그레이드 지금 하고 있죠. 요거를 지금 속도도 TPS가 뭐 5만에 육박하거든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이것을 20배 더, 25배 더 빠르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코인만 거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것, 자산 토큰화에 솔라나를 쓸 것으로 저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극복했냐? 22년 11월 FTX가 파산했을 때 솔라나가 뭐 그 전에 한 35만 원 갔었습니까? 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뭐 처참한 거죠. 극도의 징후를 받았죠. 그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라나를 저는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을 것이냐? 그것은 모릅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죠. 4년 후에 솔라나가 70만 원? 글쎄요. 저는 이건 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것 같고요. 대량 채택되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뭐 그거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POS 체인, 뭐 이제 스테이킹이죠. 뭐 ETF, 뭐 지수 ETF, 그리고 실제 뭐 자산 토큰화든 디파이든 뭐 게임이든 뭐가 됐건 실제 솔라나를 기관들이 채택을 해야겠죠. 근데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피델리티 이런 데는 당연히 솔라나 먼저 하는 곳은 없어요. 이더리움, 즉 블랙락 기준으로 하면 7개 체인에다가 국채 지금 얹혀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94%의 그 자산이 지금 이더리움 망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이더리움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 망을 포기를 못해서 직접 레이어 2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일본의 뭐 소니입니까? 레이어 2를 본인이 그냥 개발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시큐리티, 안정성을 포기를 못해서. 하지만 이제 솔라나가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가격의 상승폭은 그래도 비트나 이더보다는 솔라나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뭐 가격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자, 크립토TV는 교육방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TV를 다 이제 떠나서 자립하시기를 응원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것을 응원을 하는 거죠. 근데요, 한번 스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 있죠. 펀더멘탈이 훌륭한가? 그들이 선택했느냐? 고난을 극복했느냐? 왜냐하면 우리 소중한 돈, 피땀, 눈물들 지금 크게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스스로 강도 있게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죠. 스스로 한번 여쭤보시고 스스로 결론을 내보시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실제로는 성공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